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참 어제도 시장이 너무나도 힘든 장의 연속이었는데 오늘 시장은 어제보다 훨씬 더 어렵고 하락의 강도가 강했던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죠. 이런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시장을 쳐다보면 굉장히 또 한숨만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의 매일매일 주도주는 나올 수 있으나 거의 코스닥,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 상당수가 빠지고 극소수의 종목만 상승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 중소형주들이 거의 낙폭이 엄청 심했다라고 보여지네요. 특히 그간의 시장에 뭐라고 해야 될까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2차전지 섹터 그리고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즉 시장을 끌어왔던 이 테마 종목군들까지도 급격하게 하락을 보인 부분이 정말 오늘 시장의 낙폭을 훨씬 더 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시장 하나하나 좀 놓고 보도록 하죠. 먼저 시장 종합을 놓고 보면은 자 오늘 양시장 보면은 상승 종목 수가 260개 정도 되네요. 말 그대로 2000 종목 이상이 오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 굉장히 낙폭이 확대되었을 것 같고요. 장중에 이렇다 할 새로운 악재보다도 시장에 누적되어 있는 이 수급의 꼬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점 때부터 끌려 내려왔던 이 신용 물량들 그리고 추가적인 개인들의 시장을 버텨줄 수 있는 매수세 소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다시 이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시장의 매도 물량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거래소에 외국인 2,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선물을 또 2,800억 매도를 했지만은 이런 부분이 과거 어느 때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큰 규모의 매도세는 아니었죠. 그런데 시장의 하락은 거의 시장의 1조 가량의 투매가 그러니까 1조 가량의 매도세가 매일매일 쏟아졌을 때보다도 훨씬 강한 하락을 보였다라는 것은 시장에 버팀을 해줄 수 있는 주도 섹터마저 무너졌기 때문에 거의 전반적인 이 지수를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전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힘든 시장의 모습이고요. 과도한 레버리지들의 폭탄이 어제도 장 후반에 시장에 출회가 되었고 오늘도 장 후반에 레버리지 물량이 튀어나왔죠. 전형적인 하락형 캔들의 모습들이 지금 출현을 하고 있는데 장초 반짝 올라간 다음에 이후에 쏟아지는 모습들 등등이 굉장히 또 시장을 힘들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수적인 관점에서 먼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보는 다이버전스를 조금 다시 체크를 해 보면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단기, 이게 위에 있는 게 이제 RSI 지표죠. RSI 지표고 MSCI, CCI인데 일단 RSI 지표가 과열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20까지 내려오는 구간이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데요. 올해는 코로나가 터질 때, 그러니까 작년 3월 이후로 처음으로 RSI 지표가 20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지표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과열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무섭게 지금 시장이 끌려 내려오고 있고요. 어제 30까지 내려오더니 오늘은 2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 하락의 강도보다 지금의 하락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개의 지표에서는 아직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RSI 지표가 완벽한 과열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죠. 과거에 코스닥을 보면은 워낙 하락을 좀 강하게 하던 터라 이렇게 이때도
RSI가 30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단기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I 이 지표에 이 쌍바닥 흐름이 나오는지 저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내일은 단기적인 이 주가의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포에 시장에서 많이 던졌을 것이고 내일은 아마 시장이 추가적으로 개파락이 떨어진다면 네, 조금 두렵더라도 종목 선정을 잘 해서 좀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무서울 거예요.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 같고 뭐 더 공포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지만은 네, 일단은 뭐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전제 하에 미국 시장이 저는 하락한다라는 전제 하에 일단은 시장을 좀 바라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양봉의 캔들을 다시 음봉으로 깨게 되면은 조금 미국 시장도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제 1.2% 상승에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녹록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자체가 마이너스 1.12%, 아까는 마이너스 1.6까지 좀 빠졌었는데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국채 수익률을 잠시 보면은 장중한 때 2.25%까지 올랐던 국채가 소폭 내려가고 있어서 뭐 정치적인 발언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는지 그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지만은 그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쳐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아마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증시가 이렇게 밀리게 된다면 내일 어찌됐든 국내 증시는 시가 개파락을 할 텐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수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는 과열권을 나타내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빠졌을 때 이미 20까지 떨어져 있는 지표가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인지 아마 내일 보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선에서 1차적으로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적으로 만약 뭐 이런 구간까지 떨어지면은 저는 1차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지수의 관점에서 이 쓰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지표가 있는데 과거에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게 기술적 반등인 거죠. 개파락 이후에 이게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이날도 하루 종일 밀었어요. 네, 하루 종일 밀었는데 개파락 이후에 추가 하락하고 바로 좀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근처에 가게 된다면 선별적인 반등이 일어나고 추가적인 하락도 그 이후에 나올 수 있겠죠. 일단 1차적인 반등의 흐름을 좀 기대해보고 내일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지금 삼성전자와 뭐 대형주를 필두로 한 선물 옵션 파생 시장까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내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럼 옵션 만기에 아마 수익 극대화 전략이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1차적으로 이런 자리 지지하고 반등 이후에 추가 밀리던지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하던지 진행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워낙 단기간에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주요 지지 구간을 갭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 이만큼이죠. 6%의 반등 이상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런 갭을 메우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조금 더 지수가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 이런 흐름이죠. 이렇게 해서 해쇼를 만들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간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수를 봤을 때 주봉상 이미 밀려 내려온 구간을 봤을 때 한 차례 900포인트를 잠시 이탈하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뭐 악재가 뭘까요? 사실 이미 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다 악재들입니다.
미국의 이 부채 한도 유예 관련한 내용은 사실 미국의 이 신용등급 강등을 하게 되면 단기 쇼크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한부 재료라고 하는 거고 시한부 악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날짜가 10월 18일까지 데드라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좀 무겁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악재성 요인들은 사실 경기에 대한 문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코로나로 인한 이 돈의 풀림이 자산 거품으로 이어지고 그 거품이 꺼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산의 거품이 일순간에 꺼지지는 않습니다. 자산의 거품이 일순간에 꺼지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고점이라면 추세적 하락을 맞이하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폭락을 한번 하겠죠. 그러한 모습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연말이 넘어서 연초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당장 내일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이 크면 클수록 우리 주식을 보유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겠지만 다시 어제 오늘의 종가 이상으로 올라올 확률이 저는 조금 높아 보인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은 맞다고 보이나 추가적인 개파락이 얼마나 빠르게 돌리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고요. 이러한 하락 이후 내일 추가 개파락이 발생한다면 단기에 신용 반대 매매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매매 물량,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투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시초가 이후에 더 밀어버릴 수도 있죠.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내일 오전장까지만 오전장 안에 반등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 잡고 일정 부분 뭐 10시나 10시 반 사이에 증시가 올라올 때 덜어내는 전략으로 저는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금을 한 종목에 몰빵한다라는 것은 최근 강했던 테마의 대장이나 업종 대표주 위주의 매수 전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간 굉장히 많은 중소형주들이 있지만은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압축돼서 움직이죠. 압축돼서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 이후에 단기간에 폭발적인 폭락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강했고 우량했고 수급이 들어왔던 몇몇 종목군들을 좀 압축해서 전략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제 이 석탄 관련해서 넥스트 BT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넥스트 BT 시가부터 조금 강하게 올라가서 저는 아침에 좀 밀렸더라면 좀 밀리고 여기에서 이게 좀 내려왔다면 아마 매수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종가 베팅을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한 20% 정도 수익이 제법 꽤 많이 났던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한 5% 정도 또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넥스트 BT는 제법 좀 매매를 하락장에 좀 많이 했고 오늘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머크의 치료제를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구용 치료제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한국 BNC라는 종목을 어제부터 이렇게 매매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시간에 빠질 때 마이너스권에서 종목을 좀 추가 매수하고 아침에 3만원 이하 잠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서 이쪽에 수익을 냈는데 사실 실익이 거의 없는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손절한 이 자리가 마이너스 10%대 물량의 한 40% 정도를 덜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그 물량 다시 추가적으로 더 채워서 평단가를 더 낮춰놓고 수익은 내긴 했는데 이 계좌 말고도 다른 계좌로도 매매를 했어요. 다른 매매 계좌로도 매매를 했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는 일부 손실이 돼서 사실은 크게
실익은 없었던 매매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종목을 들어가서 버틸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되던 안 되던 하나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케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성공의 케이스를 자꾸 누적을 시켜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무섭거든요. 아주 공포 구간에서 떨어지는 이 칼날을 잡아낸다라는 거는 웬만한 생각으로는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은 여기까지 버티는 거가 맞아요. 버티는 거 맞고, 자, 추가 매수를 해서 10%까지가 일단은 물량을 줄이자라는 게 아침에 제 원칙이었기 때문에 줄였는데, 이 구간에서 제가 잠시 회사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화를 좀 안 받길래, 안 받고, 혹시나 설마 이 경구용 치료제 임상에 실패를 했나라는 우려가 잠시 생각이 나서 리스크를 좀 줄여놨던 거고요. 그리고 HK 이노엔, 네, HK 이노엔과 이 흐름을 서로 주고보니 받거니 하면서 했죠. 사실 오후에 이 자리입니다. 12시 이후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얘가 너무나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이거 보고 아 오늘은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물량을 줄였고, 이 폭포수가 떨어지는 이 시점 정도 될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냥 물량을 다시 채워서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줄다리기 시속 게임이 벌어진 거죠.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대 국산 경구용 치료제, 이렇게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일 사실 뭐 종목이 제가 종목을 일일이 하나하나 찍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바웃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강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 보면은 오늘 LNF가 굉장히 크게 빠졌고 에코프로, BM도 빠졌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가 오히려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일단 CIS 정도는 내일 한 차례 더 신고가 영역에서 급락을 떨어진다면 한 차례 정도 한번 봐볼 의향은 있고요.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왔고 전고체에 대한 이슈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태양광과 또 중국의 메탈 실리콘, 즉 석탄이죠. 메탈 실리콘의 이 가격 급등에 따라서 이 OCI의 수혜가 예상됐던 종목이고, 그간의 이 기관 외국인의 누적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관찰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덱스터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얘는 약간 물려 있는데 제가 좀 밀리면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은 아직은 제가 바라보는 기준가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매수할 생각이 1도 없고요. LG전자가 일단 구간은 거의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원하는 구간에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11만 5천원이나 11만 뭐 7천원이나 이런 선에서 하락 시 매수 관점을 좀 저는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일단은 시간에 나스닥 선물 보고 지금 다 던져버린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스닥 선물 보면서 공포에 던져버린 매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에 나스닥 선물이 얼마만큼 안정화를 찾느냐에 따라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정화를 찾으면 조금 전략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LG노텍도 마찬가지죠. 개파락이 크게 떨어지면 크게 떨어질수록 해볼만한 구간에 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DB하이텍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내년까지 풀 캐파가 차 있는 상태에서 시세의 첫 자리까지 개파락을 떨어진다면 이런 구간이 또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저도 이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회원들과 물려있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주가가 분명히 반등을 하겠죠. 반등한 이후에 또 잘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상
모든 걸 다 걸어버리면 이 내 스스로의 매매 시나리오가 꼬였을 때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걸 걸지 마시고, 또 이렇게 하락과 급락을 맞았을 때는 레버리지나 미수를 쓰지 마시고, 시장이 안정화가 된 이후에 뭐 쓰더라도 그때나 해야지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다들 힘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